2016년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학교사를 위한 평가 연수 시간에 이루어진 대화의 일부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문제를 보기 전에, 지문을 보기 전에 문제를 먼저 봐야겠죠? 자,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사의 수업 계산에 초점을 맞추어서 서술형 평가의 장점을 자료 1과 2와 관련지어서 서술을 하고, 그리고 자료 2의 채점 기준표에 근거하여 학생 A의 답안을 채점한 점수를 쓰고 부여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를 서술하면 돼요. 자, 서술형 평가의 장점을 얘네와 관련지어서 쓰고, 그리고 채점한 점수를 쓰고 점수를 부여한 이유를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서술형 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봐야겠죠. 우리가 서술형 평가를 생각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서술형 평가를 비교하면 이런 객관식, 선택형과 서술형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선택형을 보기만 해도 지금 5개 중에 답을 하나를 무조건 찍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답을 모르더라도 이렇게 답을 찍어가지고 정답을 맞힐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자, 반면 서술형으로 나타내면 이 정답 풀지 못하면 절대로 적을 수가 없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더 할 수 있다? 서술형은 더욱 심화된 자료를 알 수 있고 학생들의 이제 풀이의 전반적인 과정을 알 수가 있죠. 전반적인 과정을 알 수 있으므로 이 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이해 수준을 파악하니까 수업의 수준을 정하는 것으로 수업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자료 1에 대한 장점은 바로 제가 말한 방금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자료 2에 대해 보겠습니다. 자료 2는 지금 배점을 분류하고 학생의 A 답안을 보는 것을 바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학생의 답안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오답이 나오면 오답 영향에 대한 정확한 이제 분석이 가능하겠죠. 분석이 가능해서 이를 교수학습할 때 우리가 나중에 수업을 할 때 피드백하는 것을 통해서 수업을 개선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바로 이 개선 수점 맞죠? 지금 중요한 게 개선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개선에 초점. 그러니까 이 평가들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할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평가의 장점을 적는 게 아니라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서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료 1번을 보고서는 풀이의 전반적인 과정을 알 수 있으므로 학생이 어느 것을 이해를 못하는지 판단할 수가 있겠죠. 어느 부분이 이해하지 못했는지 판단 가능하니까 이를 나중에 이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겠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풀이의 전반적인 과정을 알 수 있으니까 학생이 어느 부분이 이해하지 못했는지 판단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 부분을 추후 나중에 교수 학습을 할 때 수준을 정할 수 있게 되겠다라는 게 자료 1에 대해서 바로 계산할 수 있는 서술형 평가의 이제 장점이 되겠죠. 자, 자료 2를 보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다시 정리를 하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답 영역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가능하죠. 왜냐면 이렇게 배점이 나눠주고 그게 있으면 맞고 없으면 틀리니까 오답 영역을 명확하게 나눌 수 있겠죠. 이를 교수학습에서 피드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료 1을 볼 때는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나타내지를 않았으니까 이 어느 게 오답 영역인지 정확하게 이 교사마다 다를 수 있고 판단이 다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료 2만의 이제 장점은 오답 영역을 이 배점을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으니까 이를 교수학습에서 피드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우리 사실 다 읽지 않고 그냥 자료 1, 2만 보고 지금 일단 개선에 초점을 맞춰서 서술의 평가의 장점을 서술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다시 이제 문제를 보면 채점한 점수 쓰고 부족한 이유를 설명해야겠죠. 자, 지금 첫 번째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자, 서술형 평가는 장점도 있지만 채점의 어려움이 걱정이다. 자, 총체적 점수화 방법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분석적 점수화 방법도 나오겠다고 우리가 벌써 깨달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할까요? 자, 처음에 총체적 점수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체적 점수화 방법은 이 풀이 전반적으로 우리 점수를 하나로 통일해서 하는 거죠. 자, 이것의 장점은 뭔가요? 바로 시간이 적게 걸린다. 맞죠? 왜냐하면 풀이를 보고 그냥 하나로 전반적이게 채점하기 때문에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이제 채점자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채점자마다의 자기만의 기준이 다르니까 이 학생들의 점수를 채점하는데 채점자 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밑에 분석적 점수화 방법을 볼까요? 자, 밑에 분석적 점수화 방법은 이 위에 있는 이 총체적의 반대가 되겠죠. 자, 분석적 점수화의 만약에 단점은 그러면 시간이 길게 소요되겠죠. 왜냐면 저 차트들을 미리 체크리스트를 작성해놔야 되니까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채점자 간의 차이가 없다가 되겠죠. 왜냐면 저렇게 미리 해놓은 이 체크리스트에 그냥 답이 있으면 체크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니까 채점자 간 차이가 없고 그리고 채점자 내의 차이도 없습니다. 자, 채점자 간과 채점자 내의 차이는 채점자 간은 채점자 A,
채점자 B, 이 두 사람과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고, 채점자 내 차이는 이 채점관 한 명이 학생 A의 시험지, 학생 B의 시험지를 볼 때 일관성으로 보는 게 채점자 내 차이입니다. 채점자 가는 2명 이상의 채점자, 그리고 채점자 내 차이는 한 명의 채점자가 이 A, B 2명의 학생들 것을 보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자료 2의 채점 기준표에 근거해서 학생 답안에 채점한 점수를 쓰고 부여한 이유를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자, 채점 요소를 봅시다. 자, 첫 번째 제곱근의 성질을 이해하면 2점, 그리고 2 루트 7x를 고치면 3점, 그리고 만족하는 수를 모두 구하면 3점, 그리고 만족하는 모든 수의 합을 구하면 2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 답안 A를 채점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 루트 x제곱은 x이므로 루트 28x가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x는 28이다. 자, 지금 제곱근의 성질 루트 x제곱은 x, 이것을 이용했죠. 밑줄 쳐주도록 할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이 학생이 획득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루트 28x는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7 곱하기 x는 2 루트 7x이므로, 자, 지금 요것을 루트 28x를 2 루트 7x로 고쳤죠. 2 루트 7x 고쳤기 때문에 바로 3점 더 얻을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이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x는 7이다. x는 28과 x는 7, 지금 두 가지를 구했죠. 자, 근데 우리가 이것을 더 만족하는 정수가 있는지 봅시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문제죠. 루트 28x가 지금 정수가 되게 하는 100 이하의 모든 양의 정수 x. 자, 근데 아까 학생이 말한 대로 지금 28x는 바로 4 곱하기 7x니까 4는 루트 밖으로 꺼내줄 수 있겠죠. 2 루트 7x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게 정수가 되려면 x는 7을 하나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 7이 탈출을 해서 바로 정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7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2 곱하기 2인 4를 해봅시다. 자, 7 곱하기 4가 이 x라고 할게요. 그러면 7 곱하기 4. 자, 그러면 7도 탈출할 수 있고 4도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7 곱하기 4는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7 곱하기 9. 이번엔 3의 제곱을 보면 7 곱하기 9 하면 7. 7이랑 9가 있으니까 7 탈출하고 9도 3의 제곱이니까 탈출하고 이 7, 9, 63은 100 이하니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7하고 16은 될까요? 정수가 되긴 하지만 여기다 7, 16을 넣으면 정수가 되긴 하지만 이 수 7 곱하기 16은 100을 넘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는 수는 x는 7, 그리고 x는 74, 7 곱하기 4, 그리고 79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7이랑 28이랑 7, 9, 63 더하면 7이랑 63 더하면 70이고 거기가 28을 더하면 98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밑에 내려갈게요. 자, 지금 x는 28 그리고 x는 7. 자, 지금 뭐를 안 구했나요? 지금 x는 63이 되는 것을 구하지 않았죠, 이 학생이. 자, 그러니까 모두 구함, 이 부분이 틀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를 안 구했죠. 모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3점이 깎이고 이 부분을 못 얻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족하는 수의 합 35가 아니라 98이게 되겠죠. 그래서 틀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얻을 수 있는 점수는 2점하고 3점에서 총 5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왜 5점을 줬는지 부여한 이유를 설명해야겠죠. 자, 부여한 이유는 그냥 이 두 부분을 그대로 읽어주면 되겠죠. 학생은 제곱근의 성질을 루트 a제곱은 a를 이해하였다. 어디서 이해했냐 하면 이 부분을 보고 이해하였다. 자, 그리고 2 루트 7x를 표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총 5점을 부여하였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주면 되겠습니다.